아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장 소비 심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1일에 교실에서 행복체험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 그리고 8장 소비 심리도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비대면 강의의 지속으로 인해서 행복체험 프로젝트가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심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난국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해가지고 소비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90%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제의 한 10% 정도 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90%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경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본 베이스는 대면이기 때문에 대면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기초가 되고 거기서 발달해서 비대면으로 가는 그 본질적인 그런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21세기에 들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5G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또 변화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좀 주목하면서 우리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미래 세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비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돈과 행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돈과 행복.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돈을 세 가지 형태로 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 다음에 돈이 있는 다음에야 돈을 잘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일단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재 22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봉 3만 달러, 한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연봉 3만 달러인 사람은 연방 5만 달러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혹은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한 1억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달러의 연봉인 사람은 25만 달러를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792명의 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1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돈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본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도 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 그러니까 한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연봉 기준으로 그 정도 수입까지는 수입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올라가지만 그 이상이 돼버리면 수입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 사실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경제력이 확보된다면 그 이상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는 학생들도 아주 소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텐데 기름을 넣을 때 우리가 만일 뭐 30리터를 넣는다. 그러면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기름을 넣을 때 싼 그 주유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싼. 지금 한 1리터에 한 1250원 정도 하게 되는데 3, 4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서 헤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비싼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게 될 때는 사실 이제 큰 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별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연봉이 깎이는 것에 더 민감하고 더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돈과 관련된 그런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된다 했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형의 경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경험에 투자해라. 유형의 물질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균형이겠죠.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유형적인 것은 뭐 제로, 무형적인 건 100,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형적인 경험에 투자하는 것을 좀 더 중시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적인 물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죠. 그죠?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 하락의 속도는 각각 다른데 여하튼 유형적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죠. 무형의 경험에 투자하라는 것은 무형의 경험을 통한 정신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느낌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경험에 돈을 아끼지 않고 소비함으로써 성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나누어서 쓰라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경제학에서 나와 있는 투자의 ABC와 같은 건데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나누어서 위험을 분산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나누어서 써라. 그리고 자신의 기쁨에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비하라는 겁니다. 유보하지 말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소비해라.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의 큰 행복보다는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이 축적되는 것이 행복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얘기를 살펴봤었는데 여기서처럼 어떤 하나의 몰빵해서 소비하기보다는 여러 개 분산해서 나누어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써라. 남을 위해서 써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미래 행복에 대한 선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남을 위해서 적설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경험에 투자해라. 무형의 경험,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무형의 경험에 투자해라.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라. 나누어서 써라.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나누어서 써라. 세 번째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소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문화. 현대 소비 사회의 소비 문화의 특성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의 소비 문화의 특성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 자본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세 번째로 과시 소비입니다. 소비 문화의 특성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소비 자본주의, 물질주의, 과시 소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비 자본주의를 살펴볼 텐데요. 소비 자본주의는 루마니아계 프랑스이면서 철학자인 질 리포베츠키가 2009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질 리포베츠키가 프랑스인인데 루마니아 혈통이죠. 그 철학자인데 소비 문명은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비 문명은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됐다. 첫 번째로 1880년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1880년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와트가 18세기 이제 초반에 그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죠?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야 4, 50년 지난 후에야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 설립되게 됩니다. 근대적 의미의 근대적 의미의 공장은 1771년에 영국에서 생긴 방직 공장인데요. 그 이후에 많이 이제 근대적인 형식의 공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를 사실 이제 산업사회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1771년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 생긴 이후 그 이후에도 한 100여 년이 진 이후에 1880년에 이르러서 겨우 소비 자본주의가 1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80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기간 그것을 1단계 소비 자본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1단계라고 봅니다. 소비 자본주의의 1단계 1880년부터 1945년 사이. 왜 1880년인가?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 생긴 1771년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난 왜 1880년을 소비 자본주의의 1단계로 보는가? 사실 이 1880년 전후해가지고 철도라든지 전보, 전화 등 이게 뭐죠? 근대적 의미의 통신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나온 것이 1880년밖에 안 돼요. 한 1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그죠? 전체 인류의 출현으로 본다면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188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전신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근대적인 교통통신의 발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발달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대량 아까 얘기했듯이 1771년 근대적 의미의 첫 그 공장 대량 생산하는 방직 공장이 생긴 이후에 공장도 생겨났고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생산을 기본으로 한 그런 물품들이 대중 마케팅을 통해서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기준을 188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2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런 대량 생산, 그리고 그 대량 생산된 물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대량 어떤 그 대중 마케팅을 통한 또 소비자들의 탄생이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2단계는 1950년 이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50년 이후 1970년대 한 중반까지 1950년 이후 1950년부터 1970년대 중반 이 사이는 사실 1단계와 차이는 뭐냐면 1단계에 비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뛰는 시대입니다. 이 기준은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아니고 서구, 미주, 북미 그리고 유럽의 서구 위주의 그런 판단입니다. 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기, 이 1950년부터 1970년대 중반 한 25년 사이 이 시기에 그 소비자들의 수입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의 이상향, 이상적인 소비의 이상향이 일반화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비가 폭발적으로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서 신상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상품 구매욕이 올라가고 소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라이프스타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가 미덕인 그런 라이프스타일, 대량 소비를 하게 되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형성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즉흥적인 만족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3단계 1970년대 말 이후를 3단계로 보는데요. 3단계. 이 3단계는 2단계에서 즉흥적인 만족 그리고 소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것에서 더 나은 삶을 체험해주게 하는 그런 물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취향이나 가치에 맞는 그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소비자 개인의 가치나 취향에 맞는 그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이 3단계에서는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물건의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향입니다. 물건의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향입니다. 우리 교재 235페이지에 보면은요, 235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물질주의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인류대학 신입생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8살 때 1976년도에 18살이었던 대학생들의 대량의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한 20여 년 지나서 37살이 됐을 때의 똑같은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18세 때와 37살 때 조사를 했는데 18세 때 신입생일 때 돈을 버는 것, 물질적인 목표를 인생의 가치로 뒀던 그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20년이 지난 37살에 때 봤을 때 삶의 만족도가 좀 더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시소비인데요. 과시소비, 비슷한 말로 과소비가 있습니다. 과시소비, 비슷한 말로 과소비가 있습니다. 신분이 불확실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위를 보상하려는 보상소비, 체면을 위한 소비, 허세에서 나오는 소비, 이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식의 팽배로 인한 소비 결과가 과시소비가 되겠습니다. 과시소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과도한 소비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시적 소비가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과도한 소비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시적 소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8장 소비심리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 소비자 행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